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수업 시간 교실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면 시험 보기 전에 복습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교과서 89쪽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국어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나와 있죠. 국어의 어휘를 어종에 따라 분류하면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고유어는 순 우리말이고요. 한자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들. 그리고 외래어는 외국 문화, 이제 중국 이외의 외국 문화에 들어온 그런 어휘들을 이제 외래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은 외래어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사회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어휘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말을 일컫는 외국어랑은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왔으나 국어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국어 어휘로 받아들인 것, 이것을 우리가 외래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외국어와 외래어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래어에는 국어의 의문과 문법 체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하냐면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외국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처음 쓰는 외국어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발음과 표기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마켓과 슈퍼마켓, 로봇과 로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요, 1986년, 좀 오래됐죠. 네, 그때 만들어진 표기법이고요. 제1장에서는 크게 5항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제1항의 경우에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 그것들로만 이제 외래어를 표기한다라는 건데요. 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자모만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국어에는 없는 외국어 소리를 적기 위해서 별도로 문자를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외래어는 이제 국어잖아요. 근데 국어인데 굳이 외국어의 소리, 국어에는 없는 외국어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1항은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자음 모음만 활용해서 적는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90쪽이죠. 2항은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그러니까 1대1로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많이 파이팅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왜냐? 이 F가 있는데 이 F가 피읍으로도 적고 히읗으로도 적으면은 이거는 1의문 1기호가 아니죠. 네, 그리고 필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이냐 휠름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어의 1의문을 1기호로 적는 원칙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좀 함정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라는 거지 무조건 1기호로 적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2기호로 적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 파이팅 같은 경우에는
파이팅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는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쓴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음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이제 발음할 때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기할 때인데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은 안 썼고 이응만 썼죠. 그러니까 시옷 대신에 디귿을 썼는데 이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디귿 대신에 시옷을 가지고서 표기를 씁니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중요하니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은 지금 티귿으로 T로 끝나죠. 끝 음절 T로 소리 납니다.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고려하면은 디귿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음으로 된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모음으로 된 조사 있죠. 여기서는 주격조사 이가 붙었고 여기에선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었죠. 그러면 얘네들이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발음이 어떻게 나냐면 로봇을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디귿을 썼다. 그러면 로봇을 현실 발음과 상당히 멀어지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제 3항에서는 디귿 대신에 시옷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 4항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들 국어에서도 파열음 있죠. 팡 터지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네,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성 파열음 PTK, 그러니까 PTK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영어, 독일어에서는 피읍, 티읕, 키읔에 가깝게 들리고요. 프랑스어나 러시아어나 이탈리아어에서는 뿌뜨끄에 가깝게 들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고 어떤 경우에는 거센소리로 적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열음 표기할 때는 된소리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PTK는 어떻게? 네, 이렇게 피읍, 티읕, 키읔으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무성 파열음은 뭔가요? 파열음은 알겠는데 무성은 모르겠어요. 무성이라는 거는 안울림 소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어에서는 파열음이 다 안울림 소리죠. 근데 이제 외국어에서는 울리는 파열음과 울리지 않는 파열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유성 파열음 BD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가스라고 쓰지 않고요. 버스 가스라고 예사 소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죠. 잼, 사인, 펜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데 표기할 때는 잼, 사인, 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올바른 표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5항을 보시겠습니다. 5항의 경우에 자, 1986년 전에 이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기존에 쓰던 걸 이제 존중을 하고요.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있습니다. 저 외래어는 원어에 가깝게 쓰면 좋겠지만은 이미 옛날부터 정말 조선시대 때부터 쓰였던 그런 단어들은 원어의 발음대로 쓰면은 이제 현실을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던 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카메라, 우리가 이거 보면 카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캐머러라고 쓰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관용을 존중해 준다라는 부분들. 네, 답이 보였습니다. 답이 보이면 안 되는데. 네, 2번 이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자 뭐지? 흔히 여러분들 이름을 영문으로 이제 여권에 쓸 때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을 하죠. 자,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한테 어떤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김구를 어떤 사람은 이제 기억을 G로 이제 사용해서 김구, GG 이렇게 쓰거나 어떤 사람은 기억이니까 K 아니야? KK, 김쿠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추쳐주세요.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를 국제 문자인 로마자로 표기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기억을 G로 쓸 것이냐 K로 쓸 것이냐 이렇게 고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나름 그 외래 표기법보다는 최근이죠. 2000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표기법의 원칙은 어떨까? 자, 표기법의 원칙은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 1항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표준 발음법입니다. 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방법은 전자법과 전음법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전자법은 단어를 우리가 받아쓰기 하던 것처럼 글자 그대로 표기를 하는 방법이 전자법이고요. 전음법은 표기가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거.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이제 전음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신라가 있죠. 신라를 여기 이 표기된 대로 쓰면은 SINRA 이렇게 신라 이렇게 되지만요. 전음법 발음 나는 대로 쓰면은 우리 이거 의문 때 배웠습니다. 신라를 10번만 빠르게 읽어도 신라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SILLA로 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기대로 발음대로 나뉜다라는 것. 그래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전음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국어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자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음법, 의문의 변동까지 반영한 전음법을 표기하는 게 좀 더 외국인들이 실제 국어 발음을 하는데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전음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요. 이제 2항입니다. 2항은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자가 이제 모음의 로마자와 자음의 로마자가 있는데요. 자,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쓰지 않는다라는 1음은 1기호의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2000년 전에는 뭐 반달표도 사용했고요. 어깨점 이런 거 특수보호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표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로마자로 쓰는 게. 그래서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되도록이기 때문에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자 표기법과 모음의 로마자 표기법과 자음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같은 경우에는 A를 쓰고요. 어 같은 경우에는 EO, 에 같은 경우에는 AE, 그리고 에는 E, 이런 식으로 오는 O, 우는 우 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면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음 같은 걸 보면요. 자, 아까 위에서도 되도록이면 1음은 1기호를 대응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 같은 경우에는 유성 파열음이냐 무성 파열음이냐에 따라서 좀 나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요. 모음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유의점 중에 은은 이 소리가 나더라도 UI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광희문, 희문은 읽으면은 실제로는 이 소리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요거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떤 걸 쓰셔야 된다? UI, 이걸 써주셔야 됩니다. 규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모음 표기는 따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기억 디귿 비읍은 이제 모음 앞에인 경우에는 G, D, B로 쓰이고요. 자음이나 어말에서는 KTP로 쓰입니다. 모음은 여러분들 울림소리죠.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유성파열음이 되는 거고요. 자음은 안울림소리죠. 국어에서는. 어말에서도 울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성파열음으로 적습니다.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요. 자음 앞에서는 또는 낱말 끝에서는 L로 적습니다. 그리고 리을 아까 실라 리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LL로 적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로마자 표기로 써서 네, 숙제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동영상 보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꼭 보고 오시고 꼭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